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번다. 배워야 판다. 배워야 산다의 임성비입니다. 오늘은 SNS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 사업하고 계시면은요, 아마 홍보에 가장 목마를 텐데, 그런 부분에 도움 좀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또 모르는 내용,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입니다. 뭐 페이스북 개인 계정, 페이지, 뭐 홈페이지, 블로그, 뭐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스토리 채널, 뭐 밴드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SNS는 운영할 때 회원 가입을 하게 되죠. 근데 회원 가입할 때 돈을 내나요? 예, 돈을 안 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어때요? 되게 많습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치열합니다. 그들과 이겨내야 되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시고요. 내 사업과 어떻게 연관성을 지어서 해야 좀 해답이 보일까, 그런 부분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 SNS에 대한 통계입니다. 페이스북 많이들 하시죠? 네. 페이스북은 지금 전 세계 회원이 한 21억 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고요. 국내 회원은 한 2천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들어가는 페이스북 들어가면 항상 하는 게 좋아요잖아요. 그 숫자가 60억 번 정도의 좋아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올린 글을 읽지도 않고 그냥 친구니까 좋아요 버튼 누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안 눌러도 눈팅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근데 사업하시면서는 눈팅하시면 안 되고요. 친구의 분의 글에 들어가서 글을 읽고 좋아요 누르고 도망 나오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도망 나오세요. 예. 좋아요만 누르고 도망 나오면 그 사람도 나한테 와서 좋아요만 누르고 도망갑니다. 예. 댓글을 써야 내가 무슨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케팅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인식되게 하는 거, 인지되게 하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8억 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고 있죠. 특히 뭐 의류라든가 뭐 패션 업종 그리고 뭐 펜션, 맛집, 뭐 친구 아니면 가구, IT 쪽 이쪽에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고요.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은 파는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강사들 나름대로도 방법이 있겠죠. 예. 트위터는 많이 안 하죠. 예, 트위터 많이 안 하는데 14만 번의 트윗이 초당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유튜브 요새 진짜 많이 뜨죠. 예. 저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데 팔로우가 의외로 안 늡니다. 팔로우가 늘고 체류 시간이 길어야 좀 광고를 붙여서 애드센스 광고비를 얻을 텐데 만만치가 않죠. 근데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1분당 400시간의 분량이 업데이트가 돼요.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이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1분당 한 72시간 정도 업로드 됐었는데 지금은 400시간 이상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은 PC로 많이 안 하시죠? 거의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95% 이상이 페이스북을 모바일로 쓰고 있다는 거. 예.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들은 로그인을 안 해도 들어가서 놓을 수가 있죠. 검색할 수가 있죠. 원하는 정보들을. 근데 페이스북은 로그인하지 않으면 입장조차가 안 되죠. 예. 그래서 페이스북은 24시간 로그인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95% 이상이 모바일로 쓴다는 거.
네이버 우리나라 최고의 검색 엔진 1초당 이렇게 할 때 7,200개 이상의 검색어가 입력이 돼요. 예, 어마어마 숫자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또 1초당 9개가 발행이 됩니다. 블로그 하고 계시나요? 네. 뭐 하고 있는데 잘 되는 분도 계시고,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분도 계시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블로그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네, 다양하시죠. 한 달간 네이버 블로그 방문의 숫자가 거의 1억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 안에 있는 이런 사용자들과 우리는 어쨌든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싸움하고 있는 그런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매자들의 숙명이겠죠. 경쟁자와 경쟁한다는 것이. 저도 사업자죠. 강의, 컨설팅 대행하고 있는데 사업자에게 가장 절실한 거는 뭐냐면요. 어떤 컨텐츠를 어디에 어떻게 알리느냐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컨텐츠가 있는데 좋은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어떤 플랫폼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가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에게는 컨텐츠가 좋다 그러더라도요. 이게 널리 퍼뜨리는 구조가 안 돼 있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더 좋은 장소에 더 좋게 많이 퍼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SNS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가로 열고 에 목마르다. 우리는 늘 뭐뭐에 목마르다. 여러분들은 뭐에 목마르십니까? 우리는 늘 돈에 목마르다.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늘 건강에 목마르다. 근데 지금 제 수업이 SNS에 마케팅을 더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뭐에 목마르다. 예, 우리는 늘 홍보에 목마릅니다. 예, 어디가 많이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 물건을 팔면 좋겠는데 좋은 물건이 있어요. 좋은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곳에 알려야 홍보가 되는데 알릴 만한 공간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5천 명이라 그러면 5천 명 중에서 과연 내 제품을 알릴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친한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동료였던 사람들, 내 물건을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 핸드폰 문자로 보낸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블로그 하루 방문의 숫자가 50명밖에 안 돼. 50명 들어와도 댓글도 하나도 안 써줘. 그럼 50명 중에서 내가 쓴 이 글을 보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 큰 의미가 없죠. 또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늘 페이북에다가 글 올리는데 친구가 500명도 안 돼. 그리고 내가 개인 계정에 올리는 광고 글들을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 이런 경우입니다.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팔로우가 안 늘어. 이유를 찾아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SNS라는 거는요, 브랜딩 하는 곳입니다.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도 좋은 글을 꾸준히 써서 상위에 떠서 검색을 통해 들어와서 오랫동안 내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브랜딩이 되는 거고요.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다가 여러분들 블로그에 글을 링크한다거나 제품 광고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페이스북은요 친구를 사귀어서 운영되는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거기다가 내 개인 계정에다가 물건을 사라는 광고를 올린다 그러면 내 친구들이 싫어합니다. 예. 그 친구가 뭐 하나 들어가서 봤는데 물건 사라는 광고 문구가 있어. 에이 하고 이탈하게 되죠.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고요. 또 늘 홍보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고민거리인 이 몇 가지 통로가 있더라고요. 제품을 만들었어요. 진짜 좋아요. 경쟁사보다 두 가지나 좋습니다. 그리고 솔루션도 되게 좋아요. 강의도 좋아요. 이걸 이제 팔아야 되죠. 팔지 않으면 기업에 아무 목표가 없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 거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 중소기업 이상 회사들의 경우에는 물건을 팔기 전부터 마케팅을 하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팔 것인가가 나오는데 1인 사업자나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만듭니다. 예, 일단 만들면서 팔 생각을 하죠. 어디다 팔지? 어떻게 팔지? 전단지 찍을까? 이제 이런 식이다 이거죠. 정확한 분석이 데이터가 없이. 그걸 좀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데,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어디다 알리지? 전단지 만들지 뭐. 지하철 나온 사람한테 뿌리지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날르지 뭐. 과연 그렇게 해서 몇 명한테는 알릴 수가 있습니까? 또 전단지를 받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피해가거나 버려버립니다. 전단지 보고 올 확률이 많지가 않죠. 예. 현수막 좋죠.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현수막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 거의 그런 식입니다. 카달로그 만들어도 카달로그 비싸요. 인쇄값이. 그 몇만 부나 만드니까 몇만 못 만들어요. 만들어봤자 1000부. 1000명한테 끝. 이런 식으로 이거죠. 뭘 알리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이나 컨텐츠를 알리겠죠.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예, 물건 아니면 컨텐츠, 솔루션 같은 거. 어떻게 알릴까요? 하우라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 미디어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알릴까? 이건 이제 글로 알릴까? 이미지로 알릴까? 영상으로 알릴까? 예, 이것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자본이 좀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하게 되면은 좋은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는 다 독고다이죠. 본인이 아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컨텐츠 만드는 게 진짜 힘든 부분입니다. 텍스트로 만들 것인가, 이미지로 만들 것인가, 영상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주제를 세 가지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 하나의 광고를 텍스트로만 해보시고, 이 하나의 광고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해보시고, 이 하나의 광고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거를 동시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컨텐츠 미디어 형식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오겠죠. 우리 생각에는 이미지가 더 효과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동영상 효과가 좋았어요. 그럼 그런 컨텐츠의 종류는요, 동영상 컨텐츠가 맞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알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두세 가지를 만들어서 동시에 동일한 곳에다가 퍼뜨려 줘야만 그거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미디어 형식은 이 세 가지를 한번 동시에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이게 또 문제입니다. 어디에 알릴까요? 어디에 알리겠습니까? 예, 구청, 동사무소, 뭐 광고, 아니면 뭐 내 지인들이 있는 밴드, 단톡방, 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요, 광고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SNS를 활용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스토리 채널, 밴드, 유튜브, 이게 아마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 전부일 겁니다.
여기 또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뭐 단톡방, 오픈 채팅방, 또 스터디 채널, 플러스 친구 그런 거겠죠. 여기다 이제 알려야 되는데, 예, 또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블로그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 하고 있는데 방문객이 3, 40명, 페북 하고 있는데 친구가 500명 미만, 그리고 반응도 없어. 트위터를 많이 안 하죠.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또 팔로우가 안 늘어요. 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이 SNS를 열심히 해야만 이 SN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인지가 되는 그런 구조를 1년, 2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예, 그래야만 SNS에서 비용을 안 들고서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감성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오감, 언론 홍보, 스토리텔링, VIP, 모바일, 노이즈 마케팅, 게릴라 마케팅, 동영상 마케팅 다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모든 것들을 SNS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SNS 마케팅이 왜 필요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 마케팅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 공짜 좋아하잖아요. 또 개인 사업자, 1인 사업자들은 마케팅 비용이 없습니다. 돈을 아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SNS죠. 우리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최 뜨고 있는 유튜브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뭐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NS는요, 공짜입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네. 누구나 하죠. 누구나 하니까 많죠. 굉장히 심하죠. 이겨내는 그런 방법을 또 배우시는 게 교육의 목적이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SNS는 뭘까 해서 제가 내린 정의가 SNS는 농사 짓는 게 아닐까 싶어서 농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예. 저 농사를 안 해봤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든 일 같아요. 예. 사계절을 계속 돌봐야 되고, 또 뭐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말린다, 이럴 때 자연재해가 있으면 또 한 해 농사가 망가지잖아요. 망가진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걔들을 살려서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또 풍요롭게 풍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현재 SNS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최소한 2년 이상을 운영하신 분들이십니다. 예. 뭐 3개월, 4개월, 6개월,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해가지고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요. 순수하게 SNS로만 대박난 분들은 단 1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위에서 뭐 SNS 대박났다. 다 뻥입니다. 그런 구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SNS는 공짜지만은 농사 짓는 마음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또 제 경험에 의해서도요. 또 SNS를 처음 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기 개인 계정에다가 혹은 페이지에다가 계속 물건 광고를 올려요. 계속 매일매일 링크를 건다든가 매일 서너 번 올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물건이 안 팔릴까?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SNS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요. 내 물건을 알릴 수 있는 브랜딩 하는 곳입니다. 예. 브랜딩과 물건을 판매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 앞에 보여드렸던 SNS에 마케팅을 더하다라는 두 가지 부분을 분리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NS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요. 브랜딩 하는 곳이다. 즉, 사람을 사려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은연중에 알리는 그런 브랜드 작업하는 곳이 바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예, 그런 부분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SNS는 브랜딩 하는 곳이다. 예, 알리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회사의 대표님들이 자기네 물건 나왔다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대표와 회사 직원은 하는 일이 달라야 돼요. 회사 대표는 물건을 팔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식으로 본인의 계정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가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좀 싸게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 좀 있어 보여야죠. 예. 가오라도 잡자 이거죠. 그러면서 지식을 팔린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만들어서 브랜딩 한다거나.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는 회사 대표는 물건을 팔지 마시고요. 예, 회사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많이 알리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광고 통해서 팔고 또 직원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 통해서 파시면 됩니다. 물건을 팔려면은요, SNS에 마케팅을 더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SNS라는 거는 공짜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를 많이 해서 브랜딩을 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최소한 지인들이 많고요. 또 지인의 지인들이 친구겠죠. 친구들 내 물건을 사줄까요? 안 사줍니다. 또 개인 계정에서 진짜 한두 번은 사주죠. 사주는데 그게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개인 계정에서는. 페이지에서도요. 다음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려 그러면요. SNS에 광고를 하셔야 돼요. 물건을 팔려면요. 돈을 쓰고 광고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벌어요. 개인 사업자가. 많이 버는 게 속하죠. 5천만 원 팔면서 광고비를 안 쓰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네. 광고는요, 광고를 하셔야 돼요. 광고 비용을 써가지고요. 그래야 물건이 팔리는 구조가 대한민국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매출의 20% 내에서는 항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만 잘 했어도 강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집을 해도 항상 많이 찾고요. 근데 2년 전부터는요, 네이버에서 유입되는,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유입보다요, 페이스북 광고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로그에 상위 노출이 됐다 그러더라도 그거 통해서 문의가 와서 등록하는 분은 만약에 20%라 그러면은요, 한 60% 이상이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수업 들으러 오세요. 그 나머지는 진 추천이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계속 영탐하고 있다는 거죠. 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흔히 말하는 눈팅, 관음증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물어봅니다. 뭘 보고 오셨나요? 물어보면 페이스북 보고 왔대요. 제 친구 아니죠. 친구 아니래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제 PD의 광고 보이더라고요. 네이버 안 보셨어요? 네이버도 봤는데 페북 보니까 이게 더 괜히 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광고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건을 판다 그러면은요, 마케팅을 더 하셔야 돼요.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돈을 쓰셔야 되겠죠. 예, 돈 있는 심보를 버리자 이겁니다. 저희 사업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툴들입니다. 블로그, 카페죠, 페이스북.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가 많이 위세가 감소됐죠. 근데 아직까지도 카스에서 월 매출 막 수억 올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가 이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고객과 아주 밀접 연관된 그런 부분입니다. 네이버가 공짜로 주는 모두 홈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들 비용이 없는 분들은 모두에 만드시면 돼요. 모두에 또 네이버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검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것도 절대적이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 예. 이거는 한다 그래도요. 이거는 안 해요. 그렇죠?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 사업자 분들이 10 중에 1명 정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유튜브 시장은요. 소비가 많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네이버처럼 들어와서 검색을 해요, 사람들이. 네이버처럼 유튜브도 영상 올려서 키워드 잡아 올리면 검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꼭 필요한 플랫폼이다.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잘생긴 사람은 구글의 회장입니다. 네, 에릭 슈미츠라는 회장님인데 이분이 한 말이 있죠. 모바일 온리. 예전에는 모바일 퍼스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로지 모바일이래요. 모든 컨텐츠 소비가 모바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지난 통계인데 되게 중요한 시기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방문자 수예요. 2012년과 14년 기준입니다. 2014년과 2012년에 방문자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역시 1, 2위는 네이버와 다음입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에 8위였던 조선일보가 불과 2년 뒤에는 22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하락입니다. 거의 지금 모든 인쇄 매체가, 지면 매체가 수년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에 11위였던 구글이 불과 2년 뒤에는 3위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20위였던 페이스북이 불과 2년 뒤에는 11위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더 순위가 앞에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2010년에 없었던 카카오가 불과 2년 뒤에 4위로 올라왔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스토어 처음 생기면서 여러분들 한 게 뭐였죠? 동물 많이 잡으셨죠? 애니팡. 예. 전 국민이 새벽까지도 보내는 거죠. 애니팡 하자고. 요렇게 2012년부터 시작돼서 불과 2년 뒤 2014년에 이런 식으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플랫폼들이 발전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2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아주 그냥 기하학적으로 확 늘어난 것들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패턴도 PC와 TV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옮겼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콘텐츠에 최적화된 구글과 카카오, 페이스북 이러한 회사들이 앞으로 올라온 것들이죠. 이러기 때문에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에릭 슈미츠 회장이 한 말이 모바일 온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컨텐츠를 발행하실 때 반드시 모바일화를 시켜서 만들어야 돼요. 모바일 특징이 뭐죠? 좁잖아요. 5.5인치. 이걸 보려 그러면은 오랫동안 안 봐요. 예, 잠깐 보더라도 기억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걸 먼저 본 습관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그래서 모바일 컨텐츠는요, 소비가 빠르게 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게 모바일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뭐 블로그 쓴다, 페북에 글을 올린다, 인스타그램 올린다. 올릴 때도요, 시간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과 PC의 사용 시간대에 대한 통계인데요.
모바일 핸드폰의 경우에는 아침 5시부터 사용량이 급증을 합니다. 예, 어젯밤에 맞춰놓은 알람 소리 일어나서 끄고 나서 그냥 일어나지 않죠. 본 것도 보죠. 예, 카톡에 온 것들, 카스에 올린 거, 페이스북에 올라온 소식들을 일단 그걸 보고서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모바일부터 보고 이제 씻고 식사하시는 거죠. 출근 준비하는 거고. PC의 경우에는 이제 출근 시간이죠. 예, 출근해서 7시부터 PC를 키는 겁니다. PC를 키면서 모바일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또 근무 시간 빼고 오후 5시 정도부터 또 모바일 사용량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왜 증가하죠? 네, 퇴근 준비하는 겁니다. 뭐 먹지 퇴근하고 어디 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검사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오후 5시 이후. 반면에 PC는 끄는 거죠. PC를 끄고 뭘로 해요? 모바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퇴근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러다 집에 들어갑니다. 11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뭐 씻고 뭐 하고 TV를 켜놓고 TV 안 보고 뭘 봐요? 핸드폰 봐요. 이때 사용량이 가장 많다 그럽니다. 편한 시간, 편한 루즈한 시간, 마음이 여유로운 시간. 그래서 구매도요. 이때 제일 많이 납니다. 구매도요. 그리고 이 시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콘텐츠를 올려야 보는 사람이 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올릴 때도 트래픽이 많은 시간을 골라 올려 보게 되면요 반응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특히 요 늦은 시간대는 뭐가 있냐면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올려요. 예를 들어서 한 10대 후반의 여자분이 있다. 그분이 의류를 판매하는 분이다. 그러면 밤에 세팅을 다시 한다고 그러죠. 예, 코드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팔고 있는 옷을 입고 찍어 올리는데요. 그 인스타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엄청나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다는 거. 그래서 이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컨텐츠 올릴 때도 트래픽이 많은 시간에 올리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두 가지죠. 팔거나 알리거나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두 가지 방법으로 팔거나 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써서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파는 경우가 있고요. 오가닉이라는 거는 유기적인 거, 살아있는 거. 즉 광고 비용을 안 들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퍼지게 하는 거 우리가 오가닉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메인 화면입니다. 항상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큰 배너 광고가 있죠. 여기 우리 회사께 있다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 메인 배너 광고비는 1시간 광고비가 3,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노출이 500만 회 정도가 노출이 돼요. 근데 이 메인 배너 광고의 목적은 뭐냐면요. 매출 목적보다는요. 노출 목적입니다. 많이 알리는 거. 그래서 자본이 풍부한 회사들, 신제품 출시하는 회사들, 앱, 게임 회사들, 그 회사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이 메인 배너 광고입니다. 그래서 1인 사업자분들은 여기 뭐 엉강샘심이 있죠. 예,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페이스북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 시간에 보여드리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열정의 기름붓기라는 거. 예민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능력. 매주 250만 명이 보는 열정의 기름붓기 페이지 좋아요 눌러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죠. 다리 꼬고 있는 거. 옆 테이블에 다리를 떠는 남자가 앉아 있다든지 많이 보시죠. 다리 떠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사진 하나 넣고 글 한두 줄 정도 넣는 겁니다. 그 어때요? 보는 사람이 어때요? 소비가 빠르죠. 글이 길지 않으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35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 뉴스라고 합니다. 카드 뉴스, 이미지에 글 넣는 포맷을요. 이런 식으로 만든 카드 뉴스가 35장이에요. 보잖아요. 그러면은
18,000명이 느낌 받고요. 좋아요가. 공유가 13,735회. 이 공유라는 거는 내가 얘를 공유하잖아요. 그럼 내 친구들이 보죠. 내 친구들이 보고 좋으면 또 공유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친구가 보죠. 통상적으로 공유라는 거는요. 요 뒤에다 공 두 개를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130만 명 이상이 본 거예요. 예, 엄청나죠. 그리고 가격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공감이 18,000명, 공유가 137만 개. 보통 광고, 통상적으로 클릭당 광고비를요, 좀 보수적으로 해서 7원 정도 잡습니다. 이걸 합하게 되면은 14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쓴 컨텐츠의 광고비를 따진다 그러면요, 98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980명한테 도달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좋은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유기적으로 많이 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함정이 있죠. 이런 것들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상공인, 1인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 꾸미기에는 시간과 아이디어가 모자릅니다. 그게 이제 함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인데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만들어서 사진 뽑아서 흉내 내보면 됩니다. 흉내 내다 보게 되면은 좋은 게 하나가 빵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나는 못해. 그러지 마시고 따라해 보세요. 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중에서도 쓰는 스토리, 예. 스토리를 잘 만들게 되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컨텐츠도 반응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고할 것인가, 정보를 줄 것인가,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광고 돈 들어가야 돼요. 제 싫어하는 거. 정보를 줘야 돼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공개할 수 있으세요? 열이면 아홉은 공개 안 하시죠.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야. 딴 디자이너가 안 쓰는 내가 좀 노하우가 있어. 그런 것들 여러분들 페북에다 공개할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빼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들을 꾸준히 발행하시면은요, 반드시 팔로워가 늘고 팬들이 늘면서 그들의 글과 입을 통해서 퍼지는 그런 구조가 SNS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스팸으로 인식이 되고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정보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SNS입니다. 네. 이게 뭘 통해서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걸 통해서 팝업되는 게 바로 SNS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요,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매체에 대해서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과거 사회는 산업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업사회 안에는 4대 매체와 기타 매체가 포함되는 거고요. 이 당시에는요, 내 물건에 대한 그걸 사람들이 인식하는 단계가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재밌어야 돼요. 예, 재밌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나쳐 버리더라고요. 재미를 느꼈어요. 이거를 갖고 싶다, 보고 싶다, 욕구가 생길 겁니까? 생기겠죠? 욕구 단계. 그 다음 단계가 기억 단계입니다. 저거 참 좋았어. 사야지 언젠가. 그런 다음에 기억했다가
액션하게 됩니다. 이 액션에는 뭐 구매라든가 아니면 카톡이라든가 뭐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액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분석이 있더라고요. 통계가 있는데 페이스북 사용자가 동일한 광고가 나한테 한 5번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예. 문자 보낸다거나 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페이스북 하신다 그러면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광고가 5번 정도는 보여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이드마 이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당시 우리가 산업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변화를 또 하겠죠. 빠르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갑니다. 정보.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정보. 4대 매체와 뭐가 들어가죠? 검색이 들어갑니다. 검색 매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텐션, 주목을 받아야 돼요. 영어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하던 말이야. 어텐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산업 사회에서는 처음이 뭐였죠? 예, 주목이 아니라 인식이었습니다. 어웨어니스. 근데 이제는 주목부터 받아야 돼요. 인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역시 재밌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예, 재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산업 사회에서는 흥미 다음에 욕구였죠. 근데 정보 사회에서는 욕구보다는요,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망하는 거죠. 상여출 안 되면 검색량이 없어 콜도 조금 오고. 조사가 들어간 다음에 비로소 행동을 하죠. 전화하는 겁니다. 문자하는 겁니다. 카톡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쉐어를 해요. 공유한 사람에 의해서 쉐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바뀌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행동했어요. 행동이라는 건 전화했습니다. 근데 전화 받은 회사의 직원이 퉁명스럽고 그 제품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몰라요, 나보다. 그럼 구매하지 않겠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전화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한테 퍼날르죠. 카톡방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아니면 페북이라든가 야 거기 뭐뭐 회사 거 전화해봤는데 나보다도 정보 못 들으더라. 응대 개판이더라. 그러면은 안 좋은 쪽으로 전파가 돼요. 그럼 최소한 그 사람의 지인들은 그 물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반면에 전화했는데 잘 응대도 좋고 친절하고 사게끔 만들어. 그럼 긍정적인 쪽으로 쉐어가 되겠죠. 긍정 요소에 의해 체험한 사람에 의해서 내 브랜드가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구매를 이을 확률이 커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와 사회에서는요, 조사를 통한 공유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이사스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 단계고요. 지금 단계는 감성 사회라고 합니다. 4대 매체, 검색 매체, 여기에 우리가 늘 목마른 바이럴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인식이 아니라 주목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역시 인터레스트. 재미있어져야 됩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조사 들어가죠. 조사 다음에 아까 액션이었죠.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아, 이놈의 인간들이 비교합니다. 가격 비교 들어갑니다. 환장하는 거죠. 검토 들어가죠. 야, 이거 중에서 뭘 살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안 좋을까? 걸러내는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액션을 하는 겁니다. 전화한다든가, 뭐, 구매한다든가.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쉐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건 하나 팔기가 힘든 세상이 지금 이거 다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강생 한 분 모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오리가 물속에서 막 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소비자들의 패턴이죠. 정보를 서칭한 이후에
블로그 보고, 카페 보고, 지식인 보고, 뉴스 보고, 또 지역 정보 등 보고, 포털 보고, 뭐 홈페이지 보고, 비교하고, 검토한 다음에 구매해요. 혹은 구매 안 해요.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내 물건 하나를 구매해 주는 겁니다. 예. 힘들죠. 물건을 팔기가. 이거를 이런 이론이라 그럽니다. 산업사회, 정보사회, 감성사회. 이 세 사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물건을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시는 것. 즉, 잠재 고객의 모수를 많이 모아서 그들한테 구매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널 마케팅이라 그래요. 퍼널 마케팅. 퍼널이라는 거는 깔때기를 말하는 겁니다. 깔때기. 우리 왜 사금이라 그러나요? 사금을 채취하려고 모래를 팍 퍼서 커다란 원통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추려 나가잖아요. 마지막에 알짜금만 빼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들 중에서 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추리는 과정, 그런 과정을 우리가 퍼널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즉, 일련의 행동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제품, 그 솔루션을 처음 인지할 때가 어디냐면 거의 외부입니다. 외부. 뭐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아니면은 뭐 현수막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OH 광고라 그래요. Out of Home. 그 다음에 이제 배너 광고입니다. 길 가다 보인다고 현수막이라든가 뭐 배너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색을 통하는 겁니다. 검색. 밖에서 본 거를 인터넷으로 가서 검색하는 것도 있죠. 지하철에서 뭔가 봤는데 저게 뭘까? 자세하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서치에드, 검색 광고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통해서 확보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셔야 돼요. 텐션. 즉, 리타겟팅 광고. 내 물건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 대상으로 또 부의하는 거. 확보된 자료 가지고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 보내하는 이런 광고. 이런 일련의 광고를 우리가 퍼널 마케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물건을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모으시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핵심 고객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충성 고객을 만들어서 평생 고객을 만드는 과정들을 쭉 1년 내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불경기 때도 성수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퍼널 전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식당을 하신다. 손님들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명함 꽂이라도 만들어서 명함 넣게 한다거나 하고 뭐 어떤 설문조사 해가지고서 뭐 상품 드린다거나 해서 고객의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고객의 전화번호, 고객의 이메일. 그걸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고객의 전화번호 데이터와 고객의 이메일 데이터를 파일로 만들어서요. 걔를 페이스북 맞춤 타겟 광고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있는 사람이 페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PD에 내 광고가 보이는 겁니다. 어? 3달 전에 식당 갔었는데 되게 맛있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페북 보니 광고가 보여. 반갑죠. 그러면 잊혀졌던 기억이 어떻게 돼요? 떠올라요. 근데 마침 내 근처를 가. 그럼 그 음식점을 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는 여러분 버리시는 게 아니라요. 모으셔서 페이스북 광고 통해서 구매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꼭 전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장에 들른, 오타났네, 들른인데, 들른 고객은 어떻게 관리하나?
꼭 명함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꼭 관련 데이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산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저께 방문객이 200명 들어왔어. 200 숫자는 보이죠, 방문객이. 숫자는 보이는데 200명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쇼핑몰을 해요. 장바구니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10명이 구매했어요. 나머지 90명이 어떻게 할 겁니까? 버릴 겁니까? 아니죠. 장바구니 없다는 건 뭐죠? 구매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한테 또 리타겟팅 광고 해야 되는 거죠. 리타겟팅 광고를. 뭐냐?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누군지 알려 그러면요. 우리 홈페이지나 장바구니 페이지, 구매 페이지, 서치 페이지, 각자 페이지에 누가 들어왔는지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페이스북 픽셀 코드라 그래요. 그 픽셀 코드를 홈페이지에 심으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나는 모르는데 페이북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준 코드 심었으니까. 그럼 그 방문자의 DB는 페이북이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페이북한테 광고비를 주고 그 방문한 고객들 DB를 좀 그대로 좀 찾아내서 그들 PD에 광고 좀 보여줘. 그렇게 하는 광고가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입니다. 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한 고객들을 숫자 보지 마시고요. 그들의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예, 이해하셨죠?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회원가입 하자마자 일단 인사는 가죠.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회원가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초문 보낸 다음에 그 하나로 끝나버리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늘 가입한 사람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2, 3일 뒤에 또 보내주는 겁니다. 좋은 정보를. 만약에 의류회사다. 그러면은 의류에 대한 최신 트렌드 정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링크와 함께. 그러면은 의류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정보는 나한테 스팸이 아니라 좋은 정보 인지가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클릭을 하겠죠. 클릭한 곳이 홈페이지야. 홈페이지에 트래픽이 늘어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2, 3일 뒤에 또 보내는 겁니다.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이렇게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 그러면요. 좋은 정보를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정보 주셔야 돼요. 광고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스텝 마케팅, 스텝 메일, 스텝 이메일, 이걸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회원 가입하면 보내는 메일, 가입한 뒤에 하루나 이틀 뒤에 보내는 메일, 또 한 번 보낸 다음에 또 3, 4일 뒤에 보내는 메일,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시스템상 미리 이거 보내고 얘는 4일 뒤에 보내라고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날아가는 거죠. 문자라든가 이메일로. 이렇게 자동화로 만들어 두는 게 기업이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도 그러니까 며칠 날 보낼 거 미리 만들어 둔 다음에 세팅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날에 가는 거죠. 그 이메일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 DB를요, 많이 모아두면 좋습니다. 10만 명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추려 나가시면 돼요. 내가 보낸 컨텐츠의 반응 보일 거 아닙니까? 10만 명 보냈는데 10,000명이 열어봤어. 또 다음 보냈는데 10,000명 중에서 뭐 1,000명이 열어봤어. 1,000명 중에서 그 다음 보내니까 100명이 열어보고 100명일 때 9명이 들었어. 이런 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 DB를 많이 모으신 다음에요. 구매 고객으로 만들 때까지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이런 작업을 1년 내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타겟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잠재 타겟, 내 제품을 아직은 안 산 사람이에요. 살 만한 사람들. 중심 타겟은
내 제품을 구매하려고 클릭한 사람들, 전화한 사람들. 핵심 타겟은 내 제품을 당장 구매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재 타겟한테 보내는 메시지, 중심 타겟한테 보내는 메시지, 핵심 타겟 보내는 메시지 다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 타겟, 중심 타겟, 핵심 타겟 이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다 달리 하시라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재구매 유도 과정은 구매한 다음에 혹은 회원가입한 다음에 스텝 메일 보내는 거죠. 이미 짜여진 것들을. 그런 다음에 또 재구매한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보내주시는 거죠. 추송액을 팔로우업해서 중요한 거는 각각 메시지를 달리 하셔서 보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컨텐츠가 있죠. 컨텐츠가 아이폰 다 아시죠? 잡스가 만든 아이폰은 새로운 게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 모아둔 거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있던 것을 새롭게 하는 성공한 게 아이폰입니다. 표현의 차이죠.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즉 인식의 차이,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거 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포맷인데 써봤습니다. 잭 트라우트 한 말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인데 마케팅은 제품의 좋고 나쁨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식의 싸움이에요. 누가 처음에 인식하게 만드는가. 이번에는 관점을 바꾼 마케팅에 대한 사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을 뭔가 하나를 살짝 바꿨더니 대박난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과자 회사입니다. 슈레드라고. 이게 이제 예전에 판매했었던 과자 모양이에요. 올드라 그래가지고서 정사각형의 과자입니다. 근데 회사 마케팅 팀에서 좀 획기적인 판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새로 창안한 광고가 바로 이런 광고입니다. 같은 사각형의 과자를 뉘었어요. 다이아몬드 식으로. 이거를 홍보할 때 새로운 과자 탄생이라는 홍보를 한 겁니다.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간단한 게. 그 올드한 거, 새로운 거, 정사각형 다이아몬드인데 여러분들 생각에 맛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맛도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Freddy's is supposed to be square. Have any of these diamond shapes got in? New Diamond Shreddy cereal. Same 100% whole grain wheat in a delicious diamond shape. No! I'm not sure this is the most perfect example of intangible value creation. All it requires is photons, neurons, and a great idea to create this thing. And I have to say, it's a work of genius, but naturally you can't do this kind of thing without a little bit of market research. So Shreddy's is actually introducing a new product, which is something very exciting for them. So they're introducing new Diamond Shreddies. Isn't it interesting? So I just want you to look at that little box there. So I just want to get your first impressions when you see that, and you see the Diamond Shreddy box there. They square? I'm a little bit confused. They look like squares to me. It's all in the appearance, but it's kind of like thinking about a 6 or a 9, like a 6. You flip it over, it looks like a 9, but a 6 is very different from a 9. And M and a W, exactly. Actually, when you don't see it, like when I sat there, you just look like you turn around and but when you see it like that, it's more interesting. Like it. Just try both of them. Get a square one there first. Which one did you prefer?
naturally, actually, debate raged. There were conservative elements in Canada, unsurprisingly, who actually resented this intrusion. So eventually the manufacturers actually arrived at a compromise, which was the combo pack. Now, 네, 영상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의 싸움 같아요. 소비자한테 어떻게 인식을 시키느냐. 그 싸움에서 선점을 한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마케팅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기업에서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같은 과자인데 맛을 비교해 보라 그러니까 맛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 되게 신기한 그런 경험을 그 영상에서는 해본 소비자들이죠. 즉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소비자들은 회사가 어떻게 인식을 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 회사의 경우에도 관점을 바꿔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끈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홍보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TV 광고는 비용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있는 기업만이 가능하겠죠.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매체입니다. 라디오도 우리가 접근하기가 되게 비쌉니다. 5개 광고도 보기 좋은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비싸고요. 카탈로그도 뭐 첨부 찍어도 꽤 비싼 돈이 나가잖아요. 이것도 함부로 찍을 게 못 되고. 제일 만만한 게 스티커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배달업체 그런 데는 뭐 스티커는 가장 필요한 홍보 도구일 겁니다. 현수막도 많이들 만드시죠. 실내와 실외. 실외의 경우에도 지나가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게 또 현수막입니다. 아마 가장 만만한 게 전단지, 흔히 말하는 찌라시라고 그러죠. 찌라시지 않는 생각을 해요. 뭐 모든 업종들에다 전단지는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회사들 전단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애써서 만들었으면 길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좀 받아가면은 참 좋으련만 사람들이 무심도 하지요. 안 받아갑니다. 받고서는 또 가다가 휙 버려버리고. 그래서 길거리에 널려진 나의 피 같은 전단지. 그걸 볼 때마다 아주 환장을 하지요. 업주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알바생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로 인해서 전단지를 주는 족족 받아가게 하는 그런 뛰어난 알바생들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셨던 그 알바생의 행동 보셨죠? 그냥 긴 기둥에 대가리 쳐박고 전단지 손에 들고 바다 가든지 말든지 바다 갈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져가요. 왜 가져가죠? 재밌으니까. 보통 전단지는 대면으로 하잖아요. 눈을 본다든가 그 사람을 보고 주는데 이 친구는 그냥 대가리 쳐박고 주는 겁니다. 재밌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찍어서 또 올려주잖아요. 그 친구의 크게 큰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행동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뭐 받으면 학생. 아 받았다 이미. 아 미치겠다. 아 맛있어. 불쌍하게 생겼죠? 바다 갈 때까지. 바다 가면 또 내놓고.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바다 가시겠습니까? 네, 재밌죠? 또 그 다음 회사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누워서 합니다. 알바를 편하게 하는데 그래도 재밌으니까 효과가 있죠. 밀당도 합니다. 밀당도 하고요.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예, 누워서 하고 편하게 알바하고 효과도 좋고요. 이런 식의 알바하는 전략도 있고요. 또 이 친구도 알바생인데 행동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던 두 친구와 좀 다르게 합니다. 갑자기 들이밀죠. 이것도 아니야. 정절했다. 안 죽어. 예,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한 번쯤은 벤치마킹 해도 좋을 그런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이 전단지의 목표는 뭡니까? 1차 목표는. 예, 그렇죠. 전단지를 받아 가게 하는 겁니다. 받아 가서 전화라든가 구매는 차후에 그건 2차 목표고요. 전단지의 1차 목표는 전단지를 많이 받아가게 하는 그게 전단지 역할입니다. 모든 마케팅의 목표는요, 광고의 목표는요, 정하고 하셔야 돼요. 정하고.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동영상의 목표는 많이 조회하게끔 하는 거죠. 그게 1차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케팅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의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를요, 반드시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메시지를 발행을 해야만 고객들이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번엔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예전에는 전기장판이라 그래서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그 좀 큰 거라 그러면 누워서 이렇게 지진다 그러죠, 등을.
그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전기장판의 단점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누전이 많이 난대요. 그리고 화재가 많이 난다 그럽니다. 또 그 특정한 부분만 뜨거우니까 타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 제품이 온수매트라는 제품 다 아실 겁니다. 온수매트는 물을 좀 뜨겁게 데워서 매트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의 매트였는데 그게 전자파가 좀 심하대요. 그리고 매트가 두꺼워서 어떻게 세탁기에 빨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접거나 그럴 수가 없고요. 쉽게. 그래서 온수매트의 단점을 보완한 매트가 슬림메이트라는 신제품입니다. 이 슬림메이트는 240V를 220V를 40V로 전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화재 및 누전 염려가 전혀 없대요. 그리고 전자파도 아주 미비할 정도로만 있고, 그래서 아침에 깼을 때 아주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거 구매해서 저도 겨울엔 따뜻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제품이 슬림메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직원분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분은 차장님이세요. 예. 머리에 띠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아주 열연을 하고 계시는 차장님이십니다. 이 차장님이 이 슬림메이트의 특장점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샤타! 슬림메이트 안정성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슬림메이트입니다. 일반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는 접거나 구기거나 보관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슬림메이트는 유연합니다. 접어도 됩니다. 아주 접어도 됩니다. 꽉 접어도 됩니다. 얼마나 유연한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잡으시죠. 당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확실히 당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슬림메이트는 확실히 유연합니다. 여기 보이는 선은 슬림메이트의 열선입니다. 발열실이라고도 합니다. 이제는 그 슬림메이트의 내부를 뜯어서 이제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열이 들어올 때와 전기를 꼽았을 때 효과 같은 것들이요. 금속선이 아닌 원적외선이 나오는 특수 발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20V입니다. 220V. 슬림메이트는 220V의 높은 전압을 DC 24V 낮은 전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및 감전에 안전합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220V를 40V로 낮춰주는 게 아니고 220V를 24V로 낮춰주는 겁니다. 그거를 실험하는 겁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는지 열선의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피입니다. 자, 열선이 없는 곳은 27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33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선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는 전기에 민감합니다. 미꾸라지로 전기의 민감성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미꾸라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전기의 감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져보겠습니다. 열선을 직접 잡았습니다.
미꾸라지도 돌아다니고 있고 저도 만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슬림메이트는 화재 및 감전에 안전합니다. 슬림메이트는 화재 및 감전에 안전합니다.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의 영상을 찍은 겁니다. 어떠세요? 설득이 되시나요? 예, 설득이 되실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영상을 안 찍고 뭐 블로그 쓰기 위해서 글씨 쓰고 사진 찍고 올리고 글 쓰고 사진 올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영상처럼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상은 설득이 가능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영상 하나 잘 만드시면 이게 자연적으로 유기적으로 많이 퍼지는 구조가 지금의 구조죠. 핸드폰으로 보다가 좋고 재밌으면은요 우리 폰 나르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 슬림메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못 팔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4배 이상의 매출 올렸던 그런 중소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제품을 너무나 전문가에게 맡겨서 세련되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직원분이 촬영한다 그러면은 더 소비자들한테 가깝게 느껴지면서 더 진실성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콘텐츠는 영상이든 이미지든 아니면은 텍스트든 간에요. 이걸 보는 사람에 의해서 재미와 공감을 느끼지 않으면은요, 바이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하는 소비자 층들의 공감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콘텐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우리가 거의 다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네이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리 회사의 지도, 블로그, 뭐 지식인, 아니면 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색이 안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없다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우리 회사가, 우리 제품이 검색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인식을 할 겁니다. 인식이 싸움이라고 했죠.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되게끔, 인지가 되게끔 하는 온라인 작업도 꼭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네이버를 장악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많은 사업자들이 네이버의 상위 노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죠. 정상적으로 혹은 비정상적으로 혹은 돈의 힘에 의해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특정 키워드를 쳤을 때 나오는 첫 페이지를 우리가 통합 검색이라고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 통합 검색에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많은 전문가를 사용을 해서 검색 순위를 노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통합 검색에 보게 되면은 뭐 많은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뭐 자동 완성어, 연관 검색어, 뭐 뷰도 새로 생긴 거죠. 요 뷰 경우에는 뭐 사이트, 블로그, 카페의 글을 분리하지 않고 뷰라는 한 곳에 모아놔서 거기에서 싸워 이기는 놈이 앞에 뜨는 구조입니다. 현재 뷰의 경우에는 모바일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PC의 경우에는 블로그와 카페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와 모바일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지식인, 웹사이트, 이미지 이런 수많은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통합 검색에 우리 제품이, 우리 회사가 검색되기 위한 치열한 지금 전쟁 중이라고 보면은 딱 맞을 겁니다. 저도 이런 교육 하나 개강하기 위해서 경쟁사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뷰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바일 상위 노출 위한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뷰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은 공부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우리의 제품이, 회사가 어디에 노출이 될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신다 그러면 홈페이지도 내가 만들었다고 네이버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주는 곳이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라는 곳입니다. 반드시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는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네이버 검색 봇이 잘 긁어가서 검색을 잘 되게끔 해주는 구조니까 꼭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면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용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네일아트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오프라인 매장인 회사들의 경우에는 지도 검색 순위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 회사의 지도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예,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네이버 하단에 보시면 그 검은 글씨 제일 하단입니다. 파트너스 옆에 광고 비즈니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는 건데 반드시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텍스트로도 만들어 보고 이미지로도 만들어 보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합해서 만들어 보시고 또 영상도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의 반응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출시켜야 돼요. 블로그에도 써야 되고요. 카페도 만들거나 가입해서 운영해야 되고요. 지식인도 좀 해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노출되게끔 하셔야 되고요. 지도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들에 우리 회사를 노출시켜야만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네이버 톡톡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뭐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그에 다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전화 올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요. 일단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노출이 돼야 돼요. 그것도 어디에? 첫 페이지 정도에. 그래야만 어떤 액션이 일어날 겁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요, 키워드입니다. 예. SNS에서는 해시태그라 그러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는 이런 단어를 쓸 거야 라고 판매자 말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떤 키워드를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를 방문할까?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점을요, 판매자의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소비자 관점으로 모든 마케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정리 좀 해드릴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판매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우리는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겠죠. 근데 판매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 관점을 누구한테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컨텐츠를 발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